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생산적 일손 봉사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추진된 이 사업은 작년에 33,395명이 참여해 1,137개소 농가와 중소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1,960개소 농가와 중소기업에 49,541명의 일손 봉사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북형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 전국 확산과 함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체험과 전시,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는 홍보와 체험,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미래 천연 자연관과 한방 알레르기관 등 6개 테마로 구성되는 전시장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천연 자연관은 제천의 대표 약용작물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 제품을 소개하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천연물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방 바이오 생활 건강관은 관람객의 체험이 주를 이룹니다. 한방 바이오 생활 뷰티로드를 탐방하며 바이오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과 음료, 생활용품 등 생활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은 한방 바이오 산업을 소개합니다. 한방 알레르기관에서는 아토피와 비염, 천식을 바로 알고 원인에서 치료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팔과 다리의 투영에 알레르기 증상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됩니다. 한방 알레르기관은 우리나라의 20% 정도가 이제 알레르기 그 환자가 있어서 그 알레르기의 심각성을 좀 알아보고 이제 아토피라든가 또 천식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3대 알레르기관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하는 겁니다. 한방 약초장터는 28개 부스로 양령실을 재현하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국내외 2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 전시관은 바이오 상담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제품 전시와 홍보, 판촉이 이뤄져 비즈니스 솔루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업 간에서 이제 기업 간 거래를 하고 마켓관에서 이제 일반 시중에 판매를 하는 한방 바이오 관련 제품을 판매를 하는 그게 이제 있고 또 한방 약초 장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천 지역이 이제 한방 약초에 관련된 특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약초를 장터 옛날 이제 양령시장 그 복장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판매를 하고 또 발효 음료 같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방 바이오 미래 비전관에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를 중심으로 산학 연관이 참여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 이번 엑스포는 생산비 소득 유발 효과 한 1,158억 원 정도,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 452억 원, 또 고용 유발 효과가 1,74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한 250억 원 정도의 그 거래를 이제 그 기업 간 거래 성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엑스포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CBI-TV 신국진입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도지사는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과
항구적 가뭄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로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대통합, 민생 안정 등 새 정부 정책의 적극 협력과 중앙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중부권 7개 시도가 지방 분권을 염원하는 국민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되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의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 집무실에 충북경제 4% 실현과 일자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경제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 상황판에는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투자 유치 현황, 수출 상황 등 충북 경제를 점검할 수 있는 16개 지표의 변화 추이 등이 표시됩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일자리 관련 지표와 경제 관련 지표를 살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성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22일 선프라자 컨벤션 센터에서 해외 바이오 초청 무역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중국, 일본, 인도 등 12개 국가 해외 바이오와 화장품과 농식품 등을 생산하는 도내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도는 무역 상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참가 업체를 모집하고 이들 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은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하원 의원과 인도연합 상공회의소 회원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가해 도내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시장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얼어붙었던 청주공항 국제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10,000명 선을 회복해 한 달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4월 말부터 북경 정기 노선의 운항 재개, 부정기편 운항 증가, 4월 취항한 러시아 노선 탑승률 증가 등으로 5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는 남방항공 연길 노선 운항 재개, 대한항공 항주 노선 증편, 부정기 노선 운항 등으로 회복세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북도는 여름철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폭염 대책 강화 방안으로 폭염 대비 TF팀을 강화해 운영합니다. 폭염 대책 기간 동안 냉방기 가동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도 적극 홍보합니다. 도는 교차로 신호대기 그늘막을 작년보다 많은 166개를 확대 설치하고 열섬 현상을 저하시키기 위한 도로 살수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합니다. 대추는 식재료이면서 약재로도 쓰여 인기가 좋은 작물인데요.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에서는 대추의 착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해답은 벌에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삭한 식감, 달콤한 맛이 일품인 대추는 훌륭한 식재료이자 약재로서 인기가 좋은 작물입니다. 대추의 착과율을 높이는 방법을 충북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에서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대추나무의 개화 기간인 요즘 더없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착과 불량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대추가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6월부터 대체적으로 이제 꽃이 피는데 6월부터 시작해서 한 60일 정도 계속 개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화되는 도중에 우리나라 그 장마기하고 좀 겹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마기 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대추가 이제 수정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연구소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높은 날씨에도 대추의 착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대추가 이제 자가 결실성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제 수정을 안 해줘도 결실이 되는 작목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자가 결실을 하게 되면은 좀 낙과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좀 작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벌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되면은 착과도 잘 되고 이제 그 과일도 좀 그 크기도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그 망실을 설치해가지고 그 이제 꿀벌하고 D형벌,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호박벌을 대추 개화 기간 동안에 방사시켜서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착과가 잘 되고 과일도 크기도 조금 다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꿀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벌 방사하지 않은 그 무처리보다도 한 2.3배 정도 착과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D형벌, 이제 호박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4배 정도 착과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생대추 수요가 늘고 있어 벌을 이용한 방법이 생산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꿀벌과 D형벌을 방사할 때도 벌의 종류마다 봉군의 설치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꿀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양봉용 벌통을 구입해 가지고 그냥 평평한 바닥에 그냥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D형벌, 수정벌 같은 경우는 그 벌통 크기가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좀 지면에서 한 1m 정도 높이 되는 그런 데다 설치해 주시고 또 D형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활동을 잘 안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통 위에다가 이제 좀 그늘막,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을 방사한 뒤에는 활동수 관찰이 필요한데요. 꿀벌은 햇빛이 좋은 오후에, D형벌은 오전에 활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벌 같은 경우는 그 농약에 좀 이렇게 약한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농약 살포를 개화 기간 동안에는 안 해주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이제 농약을 살포하게 될 때는 조금 벌통을 이제 밖으로 빼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봉군 입구를 막아두었다가 약제 살포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뒤에 그때 다시 이제 입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대추 열매를 맺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 벌을 방사하는 착과 기술은 고온다습한 기상 환경에도 착과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대추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려면 벌을 이용하는 것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